자, 부엉이들, 만약에 목성이 우리 동네에 내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성은 태양계를 이루는 8개 행성 중에서 가장 거대하죠. 이 목성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목성의 지름은 대략 14만 킬로미터, 지구의 지름이 약 12,700km니까 지구 11개가 있어야 목성의 지름을 채워요. 또 만약에 목성 안에 지구를 넣을 수 있다면 지구를 무려 1300개나 넣을 수 있어요. 목성 하나에 지구 1300개가 들어간다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성은 정말 엄청나게 크죠. 자, 그리고 목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318배, 그리고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의 질량을 다 합쳐도 목성 하나의 질량이 2.5배나 더 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목성 녀석이 야, 나 너네 집 옆으로 이사 갈 거야. 그리고는 실제로 목성이 우리 바로 옆집에 이사를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 영상은 도서 아주 위험한 과학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먼저 목성의 크기가 전혀 줄지 않은 채로 지구로 오게 되면 사실 목성이 지구에 닿기도 전에도 지구는 바로 멸망이에요. 목성의 중력은 너무나도 거대하고요. 자기장과 방사선도 아주 강력하죠. 목성의 방사선에 피폭되면 인간은 물론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단 하루도 못 버틸 거예요. 또 목성의 방사선은 지구의 기계들도 모조리 망가뜨려서 쓰레기로 만들 거고요. 목성의 방사선은 지구의 대기까지 오염시킬 거예요. 이 대기를 흡입하게 된다면 정말 치명적이고요. 물론 이미 지구하고 목성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는 지구의 대기는 목성의 중력 때문에 다 빨려나가고 없을 거예요. 그 결과 지구의 질량은 아주 급격하게 낮아질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목성의 로슈 한계는 71,500km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지구하고 목성 간의 거리가 71,500km보다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지구는 고무줄 마냥 계속 늘어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고 가루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목성에 충돌하기도 전에 지구의 형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목성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목성의 크기를 일반적인 집의 크기만큼 확 줄이고 밀도는 원래 목성의 밀도하고 같다고 칠 거예요. 똑같은 재료가 양만 적은 거죠. 집 크기만한 목성은 중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블랙홀 같은 건 만들지 못하고요. 주변에 있는 물질들도 끌어당기지 못할 거예요. 목성의 밀도는 물보다 약간 높은 정도인데요. 지름 15m 되는 목성이라면 무게는 대략 2,500톤이 될 겁니다. 이 정도 무게라면 작은 사무실 건물 혹은 고래 몇십 마리 정도의 무게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무거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목성 대신에 지름 15m짜리 물공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이 거대 물공은 스스로 구체 모양을 유지할 정도로 중력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물공을 만드는 즉시 그 물공은 터져버리고 주변에 있는 집들을 부순 다음 작은 연못을 만들 겁니다. 지름 15m짜리 목성 역시도 구체를 유지할 정도로 중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공처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목성의 내부는 엄청나게 뜨거운데요. 목성의 얇고 차가운 바깥층이 목성의 뜨거운 내부를 둘러싸고 있죠. 목성의 내부는 대부분 수소인데요. 엄청난 압력과 중력으로 이 수소는 압축되어 있고 수만도로 가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물질은 팽창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2만도로 달궈진 수소공 미니 목성은 엄청난 압력 때문에 순식간에 팽창하고 터질 거예요. 실제 목성이 폭발하지 않는 이유는 거대한 중력이 압력에 맞서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옆집으로 이사온 미니 목성은 중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목성 내부에 있는 뜨겁고 높은 압력의 수소는 급격하게 팽창할 거예요. 이 팽창은 너무나도 격렬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집을 거의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이웃집 전체를 쓸어버릴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아주 거대한 폭발 때문에 버섯구름이 솟구치는 것하고 비슷해 보일 거예요. 도서 아주 위험한 과학책에 나왔던 또 한 가지 재밌는 주제를 꼽아 볼까요? 자, 만약에 지구의 자전이 1초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하루는 24시간이죠. 이 얘기는 지구의 자전이 24시간마다 한 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요. 자전 속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시속 1670km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적도 부분은 원심력 때문에 살짝 부풀어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지구의 모양은 완벽한 구체가 아니라 적도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온 타원형의 모양이에요. 부엉이 형, 근데 좀 이상하다. 놀이터에서 뺑뺑이만 타봐도 밖으로 튕겨나가는데 지구의 자전 속도는 훨씬 더 빠르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우주로 튕겨나가지 않는 거야? 자, 그것은 지구의 인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인력과 원심력의 합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중력이고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요. 극지방에서 가장 느립니다. 따라서 적도에서의 원심력이 제일 크고 극지방에서의 원심력이 가장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몸무게도 달라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구의 자전이 빨라져서 하루가 1초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지구의 하루가 1초가 된다면 지구 그 자체,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파국적인 결말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지구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지구의 하루가 1초가 된다면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는 지구의 적도 기준으로 빛의 속도의 10%, 생각보다 무지막지하게 빠르죠. 자, 이렇게 되면 원심력이 중력보다 훨씬 더 강해져서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바깥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우리는 지구의 하루가 1초가 되는 그 순간 바로 죽지는 않지만 아마 몇 초 이상 버티지 못할 거예요. 몇 밀리초 혹은 몇 초 동안은 살아남을 수도 있죠. 이 정도 시간이면은 친구들하고 가족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긴 하죠. 지구의 지각과 멘틀은 건물 크기의 덩어리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단 1초만 지나도 우리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대기는 얇아질 거고요. 그 다음 몇 초 동안은 지구의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나서 지구는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원심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지구는 디스크 모양 혹은 피자 도우 모양이 될 거예요. 아니, 왜 여러분들 피자 도우 돌리는 거 보신 적 있죠? 피자 도우를 하늘로 던져서 빙빙 돌리면 도우는 원심력 때문에 양옆으로 쭉쭉 늘어나게 되잖아요. 자, 이 피자 도우랑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는 아주 납작하고 둥근 모양이 될 겁니다. 이 지각들이 모두 해체될 때 다들 같은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 지각들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을 때리고 약 40밀리초 후에 국제우주정거장도 덮칠 겁니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인공위성들이 지구의 파편에 맞아서 순식간에 증발할 겁니다. 그 다음 1.5초 후에 적도 위를 돌고 있는 정지위성들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위성들을 삼키는 순간 강력한 감마선이 방출되죠. 둥근 원반 모양이 된 지구는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바깥쪽으로 확장합니다. 이 원반은 약 10초 만에 달에 도달할 거고요. 1시간 후에는 태양을 지나가고 약 하루나 이틀만 주어지면 태양계 전체에 퍼질 거예요. 그렇게 지구의 지각은 태양계 모든 행성들에 도달해서 태양계 행성들의 표면에 상처를 남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하루가 1초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지구 멸망, 비행기 멸망, 그리고 인류 멸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랜들 먼로의 도서 아주 위험한 과학책을 기반으로 목성이 이웃이 된다면, 지구의 자전이 1초가 된다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위험한 과학책 시리즈는 과학 덕후들 사이에서는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죠. 저도 위험한 과학책 그리고 더 위험한 과학책을 이미 옛날부터 다 완독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재밌게 읽은 책이 이렇게 도성복권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홍보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 세 번째 책, 아주 위험한 과학책을 받았을 때는 아직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남아있나? 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저의 기호에 불과했어요. 여전히 랜들 먼로 작가님은 재밌는 주제를 왕창 가져왔고요. 흥미로운 주제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능력은 여전해요. 이번 책에 실린 몇 가지 주제들을 보면요, 시속 105km로 자동차를 타고 우주의 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태양계를 목성까지
숲으로 다 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새총 비행기를 쏜다면 날아갈 수 있을까? 헬리콥터의 날개를 손으로 잡은 채로 돌려버린다면? 위험하고 엉뚱하지만 과학적인 답변이 정말 많아요. 사실 질문이 무엇인지 얼마나 더 엉뚱하고 위험한지는 중요하지 않죠. 이 책의 작가 랜들 멀로는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 엉뚱한 질문들의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약 60여 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된 아주 위험한 과학책은 과학적 사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엉이들도 꼭 아주 위험한 과학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도서 증정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댓글로 아주 위험한 과학책을 꼭 읽고 싶은 이유와 함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그 중에 30명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 우주의 끝까지 차 타고 여행도 떠나보고 헬리콥터에도 매달려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간단한 과학 실험을 아주 위험한 과학책을 교과서 삼아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뒷일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리뷰형이었습니다.